5시부터 7시까지 저희가 3,000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큰 박수. 몇 년 전까지는 1만 관객 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의의를 뒀지만 시간이 더더욱 어려워지면서 3,000 관객도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스코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박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게스트분들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김준영 배우님부터 인사를 해주시는 걸로. 인사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5시부터 7시까지 주위에서 주의 역할을 맡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날씨가 되게 많이 추운데 이렇게 또 멀다면 먼 이곳까지 오셔서 저희 영화 봐주시고 또 끝까지 또 관객과의 대화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영 역할을 맡은 노은정입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왔는데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시부터 7시까지 주위의 지유 역할을 맡은 이지유입니다. 너무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스키트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만히 7시까지 주위에서 음성역을 맡은 육수분입니다.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혹시 영화에서 저를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호진의 극단에서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극단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5시부터 7시까지 주위에서 호진 선생님 다른 초록을 연기한 진초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시부터 7시까지 주위에 같이 호진 선배 극단의 병화 역할을 맡은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집 배달부 역할을 맡은 배우 김우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극단 정적의 연출가 호진 역의 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마지막 지구인데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목이 좀 안 돌아와가지고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용가 양기호스 역할 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연말 연시에 이 귀한 날, 오늘 같은 날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위 보러 와주시고 또 저희들하고 얘기 나누러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시부터 7시까지 주의를 연출한 장관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님들 다 모시는 것 상당히 어렵고, 사실 참 너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짬을 내주셨는데, 오신 관객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 노원의 이 명소, 더욱 아트시네마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하나만 잠깐만 마이크. 근데 이게 게스트분들은 많은데 마이크가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으므로 좀 우왕좌왕할 수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왜 이 영화를 찍게 됐냐 캐스팅 배경 같은 것들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거두절미하고 얘기 드리자면은 영화를 보고 나서 역시 장건재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던 막 오브제의 활용도 아직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감독님의 오브제의 활용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주희가 처음에 일종의 암성고를 받고 나와서 이제 예수상 앞에 있었던 어떤 것들도 그게 꼭 어떤 신의 어떤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화를 하는 게 아마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어머니에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받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뭔가 그 예수상과의 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마치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심경에 대해서 신을 찾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도 좀 뭔가 불러일으키게 돼요. 너무 도식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더불어서 저는 또 그 주위의 교수실에서 있었던 그 이만희 감독님의 그 40년 주기의 그 포스터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비치된 오브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저는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종의 미술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꼭 제가 드렸던 어떤 질문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그 오브제가 아니더라도 좀 그런 거에 좀 더 이제 힘을 주셨던 좀 방점을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독님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영화의 그 주희가 병원에서 이제 진료실 나와서 그 야외공원, 하늘공원 같은 데서 이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주름 배우님하고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그래도 남편한테 왠지 전화를 일단 거는 주희가 아니었을까. 그날 전화가 계속 잘 안 되는 남편이었지만 보면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정적일 때 뭔가 내가 필요할 때 없을 때의 그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허진도 좀 주의가 필요할 때 좀 그때 전화를 못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예수상 마리아상이었을까요? 예수상이었을까요? 제가 가물가물한데 예수상이었던 것 같죠. 그 병원이 그 하늘공원에 그 소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영화 만드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좀 이미지너리 라인이 좀 애매한 장면이긴 하지만 좀 그 컷을 좀 쓰면 그런 맥락으로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이 영화 크레딧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술 스텝은 없어요. 그 프로덕션 디자인 스텝이 없고 사실 그냥 저희 스텝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만들고 특히 이제 그 주희의 연구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의 연구실을 사용했는데 주로 제 방에는 영화책들이 있고 주희 연구실엔 이제 연극 관련된 책들이 있어야 해서 이제 그 주영 배우님 같이 사시는 분이 연극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서점에 가면 연극에 관련된 그런 책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책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공간에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사실 여기 이제 이호준 프로그래머님께서 여러 가지 오브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숨겨놓은 오브제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주령 배우님 그러니까 주희 연구실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큰 되게 드라마틱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사실 그 사진은 영화 속물들에서 김주령 배우님 쓰신 소품 맞죠? 그 감독님, 그 신하가 이상철 감독님한테 제가 그거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김주령 배우님이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감독님들한테 허락을 좀 받아서 이제 배치를 한 소품이고 그리고 또 그 연구실 한편에 그 영화 에릭 로메르 영화에 보면 그 어느 그 모임 팜플렛이 있어요. 그 몇 시 어디로 모여라 이런 팜플렛을 어떤 상영회 때 그
그 굿즈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뭐 제가 해석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대화들이 좀 많이 오가는 영화들이어서 어떤 저 나름대로 좀 에릭 로메르 감독에 대한 어떤 좀 그 에릭 로메르 감독 영화에 등장했던 소품을 저희 영화에 똑같이 배치한 어떤 그런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인물들을 보면서 드라마를 따라가도 되지만 또 영화에 배치된 이런 저런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영화는 현재 지금 극장에서도 상영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VOD로도 관람이 가능하니 집에서 이제 멈춰보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봐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굿 다운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시는 CD를 제가 IP를 찾아서 굿 다운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뭐 OTT가 되게 좀 더 많이 이렇게 강력해진 시대지만 VOD로도 그렇게 포장해서 보면 더 좀 여러모로 뜻깊게 좀 작품에 대해서 좀 느낌을 같이 하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준영 배우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되게 다채로운 표정으로 나름 이제 극에서 이제 뭔가 연기를 펼쳐주시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저기 갑자기 배우 이름이 은주? 은정 죄송합니다. 은정이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울게까지 되는 어떤 되게 그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약간 많은 통찰이 담긴 어떤 그런 얘기인데 그 씬이 딱 끝났을 때 주령 배우님의 표정이 되게 많이 지쳐 보이면서도 약간 병색이 완연한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 앞전에 그런 톤의 표정은 없었고 늘 이제 그 성적을 고쳐달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진상 같은 친구들 오더라도 되게 잘 응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표정이 유독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어떻게 감독님과 좀 얘기를 나누고 연기를 했었을지 저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캥해 보였던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찍은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은 글쎄요 지금 옆에 네. 은정 씨 계시는데 은정 씨가 또 막 울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안쓰럽게 바라봤는데 그게 되게 병색이 완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근데 제가 찍을 당시만 해도 이게 뭐 암이다. 이게 확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병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은정 씨랑 나눈 대화가 결국 잘 또 대사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스치지 않았을까. 그것도 앞에서 우니까 막 우니까 제가 그런 표정이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딱 잘라서 뭔가 대본에 있었던 대사는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큰 어떤 바운더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뭔가 그런 대사들이 나왔던 건지 예컨대 뭐 드라마가 존재한다 뭐 그냥 어떤 그냥 넓은 구멍 같은 거다 그 안에 시커먼지 찬란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대사들은 사실 애드립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감독이 직접 쓰신 대사입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그런 어떤 대사를 구성하는 거는 그러면 그 배우님들과의 사전의 인터뷰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게 다 구현을 하고 좀 명확하게 그렇게 뭔가 대사를 해주시길 원하는지 이게 사실 이제 배우님들 이게 시퀀스가 있잖아요. 뭐 지유와 주희의 시퀀스, 은정과 주희의 시퀀스, 또 요 멤버들은 여기 세 분은 또 극단의 멤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할 때의 좀 프로세스가 그때 조금씩 달랐어요. 일단 주령 씨와 했던 주희의 연구실은 이제 대사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사실 우리 은정 역할을 하신 옥수분 배우님은 이제 은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또 박승현 배우님 우리 극단 후배는 또 병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뭐 이렇게 또 노은정 배우님도 이제 문영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또 보면 문다은 배우님은 다은으로, 초록 배우님은 초록으로, 이지우 배우님 그 처음에 연구실에 오시는 이지우 졸업반 학생은 또 지우라는 본명으로. 요 차이는 뭘까가 이제 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저 딴에는 이제 조금 더 캐릭터로서 약간 수문 씨는 옥수문 배우님은 이제 은정은 아니지만 좀 은정이라는 인물로 좀 들어가기를 좀 어떤 특정한 캐릭터로 들어갔으면 하는 역할들은 이름을 좀 만들었고요.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우 씨의 이야기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고 본인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냥 본인의 이름으로 출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문다은 배우님 그 극단에서 기억나셔요? 그 뭐 우리 뭐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각자 사랑이라는 이름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그런 거는 좀 또 다은 씨가 좀 본인의 어떤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제가 저 문호진 선배님처럼 제가 배우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현장에서 대본으로 써서 그 출력해가지고 좀 나눠서 이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시퀀스들은 이제 대본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것들을 좀 수행하는 과정들이 있고 또 어떤 시인들은 또 배우들이 좀 자기 언어로 좀 얘기하시는 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안민현 선배 양문숙 교수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대사는 좀 꼭 사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굉장히 긴 대사를 드렸는데 그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박수 받아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지우 역의 이지우 배우님 오셨는데 실제로 장건재 감독님의 그 제자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극 중에 하는 어떤 얘기들이나 뭐 먹고 사는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런 것도 실제로 장건재 감독님이 얘기해줬을 걸로 짐작이 되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희가 이제 또 안아주는 그런 장면도 참 이제 뭔가 뭐랄까 좀 마음을 좀 와닿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예컨대 그 장건재 감독님께서 프로듀서 하셨던 바람 한 개를 걷어가다오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 신동민 감독님께서도 감독님을 보고 그 편을 잡는 걸 알고 이제 그 감독님을 찾아와서 이제 수학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연상이 되면서 뭔가 어떤 실제 것들을 진짜 얘기를 주고받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캐릭터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후반부를 뭐 일종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중국집 배달원이 김우택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딱 마주했던 어떤 그 이제 자유를 이제 얻어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어떤 그 얘기가 배우님 그 김우택 배우님도 약간 그 장면을 되게 마치 인상적으로 보고 배우로 입문할 것 같아요. 약간 마치 이제 요리사였던 그 지우가 뭔가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배우 손봤던 것처럼 그렇게 매칭이 된다는 어떤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컷에서는 이제 또 그 배달원을 응시하는 어떤 그 모습으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좀 마치 얘기를 듣는 걸좀 김우택 배우님과의 좀 이렇게 호응이 좀 있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씬 촬영할 때는 그 공간이 저가 이제 4년 동안 연극하면서 새벽까지 연극 연습하고 했던 스튜디오 일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기분이 이상했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딱히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졸업하고 여기 다시 오니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택 배우님이랑 그때 딱 마주했을 때는 조금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선배였지만 되게 그때는 되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 게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모든 거를 이게 그냥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 지우 씨 촬영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사를 하고 중국집 배달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좀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 그날 기억나세요? 우리 촬영하는데 지우 씨가 한번 빡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졸업 공연을 그때 왜 우셨어요? 제가 졸업 공연을 그러니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졸업 공연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조금 후회도 있었고 막상 그 스튜디오 일에 대한 추억들이 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파노라마처럼.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그 이지우 배우님은 실제로 그 요리하시다가 이제 연기하시려고 학교에 오셨던 분이고 이렇게 수업 때 교실에 앉아 있으면 좀 뒤쪽에 앉아 있고 약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어떨 때는 좀 졸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인상이 있어서 한번 이제 수업 때 거의 끝날 때쯤 한번 좀 그런 얘기를 좀 중간중간 조금씩 나눴던 것 같은데 극 중에서처럼 그 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물로 주셨어요. 이재명 님이. 와 대박. 대박이죠. 그건 진짜 대박이었어요. 되게 놀랬고 그걸 아직도 되게 귀한 선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좀 이 영화에 좀 이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주영 배우님 사진을 좀 드리고 좀 그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굉장히 근사한 그림을 그려주셨고 또 주영 배우님 약간 비하인드인데 주영 배우님 그 장면 찍을 때 이제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잖아요. 그때 처음 이제 그림 꺼낼 때 주영 배우님 그 그림을 실제로 처음 보는 장면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되게 좀 감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울컥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컷을 쓰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했던 좀 더 담백한 장면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씬입니다. 그래서 이주 배우님은 졸업하고서 이렇게 이 작업 통해서 조금 더 친하게 이렇게 서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그랬을 때는 이게 나인가? 뭐 이런 느낌. 역시 그 사이에 그림이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배우님 이거는 박수를 받는 저희가 첫 집주에 코스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가던 굿즈에 그 사진이 그 그림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혹시 그럼 그 그림의 지금 행방은 주영 배우님께서 갖고 계세요? 제가 갖고 저희 집에 액자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화질로 스캔돼서 저희 그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 굿즈 중에 그 이주 배우님이 그린 그 그림을 그 바탕으로 한 그 컵마치 코스터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대대손손 가보로 감독님 뭐 SNS 많이 하고 계시고 5시부터 7시까지 저희 제작하신 이제 모쿠슈라도 열심히 SNS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은 좀 찍어가지고 좀 이런 것도 있다. 3촌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피디님 별로 표정은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한번 고려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말씀드렸던 김우택 배우님 뭐 되게 시종 헉헉 거리면서 그 정도 거리를 그렇게 가면 물론 또 이제 주위에 그 어머니와 딸을 만나게 되는 그 꿈을 이제 방해하는 어떤 그 역할도 하게 되면서 또 역할의 이름이 없어서 좀 씁쓸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저기 지우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떻게 표정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저는 뭐 그게 배우로 꿈꾼다까지 뭐 이렇게 나가고 싶진 않지만 되게 그 어떤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해주시죠. 그 저도 지우 배우님이랑 마찬가지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감독님 제자이기도 하고 공간이 되게 익숙한 공간이기도 했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역할이라서 뭔가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고, 지우 배우님이랑 마주했을 때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게 잠깐 떠오르는데, 제가 감독님한테 이거 약간 질투하는 마음으로 좀 분노를 가지고 지우를 바라봐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마음으로 지우를 바라보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처음 연기 시작했을 때 꿈 같은 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나도 연기를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고 싶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우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미션에서 재밌었던 게 그 모델과 중국집 배달원이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묻는 어떤 그 아이러니가 되게 좀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뭐 그런 어떤 설정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혹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클레오가 친구가 이제 누드 모델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그런 파타임 하러 일하는 친구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에 좀 곳곳에 흔적이 있고, 뭐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어느 장면을 꼭 차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집 배달원이 이제 헤맬 때,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 이렇게 늦게 있으면 아무래도 예술대이기 때문에 철야 작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야식을 시켜 먹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또래의, 그러니까 중국집 배달부들이 특히 이제 중국 음식 많이 먹는데, 이제 또래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또 이제 막 학교라는 데가 늘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헤매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좀 어느 날 저한테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갑자기 좀 뭔가 이렇게 느닷없는 어떤 다른 이야기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니는 여러 곳 중에 주로 회화과도 철야 작업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시간에 누드 모델 크로키를 하는 일을 잘 없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정규 수업 때 많이 하는 시기일 텐데, 그냥 그 공간에 있는 모델이 잠깐 쉬러 가는 사이에 두 사람을 좀 이렇게 뭔가 마주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돼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길을 한 명은 스튜디오 2를, 한 명은 옥상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묻는 장면을 좀 무심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뭐 어떤 효과가 날지는 사실 찍어보고 그리고 편집해보고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보자고 생각하고 찍은 장면인 거고요. 사실 찍을 때는 막 제가 큰 아주 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장면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좋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되게 묘하게 나왔다고나 할까요? 타이밍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블러킹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되게 좋아해요, 사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씩만 조금 드리고 이제 기회를 드릴 터이니 조금만 더 생각해 놔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만요. 양교수 역에 임용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캐릭터가 살짝 빌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희와 되게 정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지금 힘든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또 사실은 지금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은,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뭔가 급한 어떤 상황임에도 전화를 받는데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은 채 이제 전화를 계속 받는 거, 그런 것들이 약간 배려심이 좀 떨어진다 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공감됐던 건 잔뜩 일을 벌려놓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게 제가 참 일하면서도 많이 저도 그런 적도 있고 아니 너무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참을 치더라고요. 좀 듣는 분들 몇 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그 어투도 제가 그 사투리를 잘 몰라서 그런가 사투리와 서울 억양이 뭔가 맞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를 좀 구현하셨을 때 좀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유일하게 빌런이죠. 맨날 그 얘기하면 아니라고.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왜냐면 사실 크게 캐릭터가 이렇게 다 보이는 인물이잖아요. 속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자기 능력치에 대해서 되게 갖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좀 어린애 같은 그런 이제 느낌에서 이제 사투리를 자기는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뉘앙스를 이제 못 붙인, 그러니까 어디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올라온, 하지만 이제 올라와서 자기는 어쨌든 자수성가 했잖아요. 교수까지 됐고 무용하다가 이제는 현역이 아니에요. 살도 막 찌고 배 이렇게 나와 보이고 의상도 또 제가 추가 좋아하지 않은 의상인데 또 누가 주셔가지고 마침 갖고 있던 거 이용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살짝 재수없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살짝 재수없는데 그래도 지가 표준말 하는 줄 알고 있다. 그리고 너무 속에 있는 말이 그대로 드러난다. 애 불러다가 일 시킬 거면서 또 잔소리까지 한다. 요즘 애들 뭐 욕하면서. 근데 본인도 그렇게 썩 세련된 어른은 아닌데 그냥 근데 좀 한편으로는 조금 순수함이 있다는 생각도 이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게 다인 사람, 좀 D가 없는 사람, 그리고 어쨌든 맡은 일은 좀 열심히 하려는 사람, 그리고 자기 능력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 사실 주희라는 캐릭터가 되게 좋은 선생님인데 좀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좀 시원하게 나 잘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냥 딱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고요. 좀 그렇게 웃으셨죠? 영화 보면서 웃어야 돼요. 이때 웃어야 좀 마음도 편하게 또 볼 수 있고 뒤에 우는 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오지만 저 장면 말고 다른 장면들이 전 너무너무 항상 와닿거든요. 눈물이 항상 나는 포인트가 또 많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제 장면에서 웃어야 된다. 약간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면 꼭 실컷 웃고 나서 뒤에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주희가 구름을 한창 이제 갈아볼 때 표정도 좀 약간 많이 힘들어 보였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름을 혹시 오늘 자세히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구름이 범상치 않은 구름인데 혹시 그냥 구름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토끼 모양? 예, 맞습니다. 선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의 그 유일한 컴퓨터 그래픽이거든요. 그리고 제작비의 10% 이상을 그 장면에 썼어요. 그게 실제로 그 토끼 구름입니다. 예, 어떤 분은 양으로 착각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면에 굉장히 그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박. 감독님 직접 해서 지금 좀 이따 지금 제가 지금 잠깐만 나와주시면은 저희 바로 증정하고 다시 행사 이어갈게요. 그 건대 쿠 시네마테크의 초대권 2장을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은 어디까지죠? 유효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관객분과 약간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짜고 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그
관계자는 아니고 예, 아는 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빨리 맞추실 줄 몰랐네요. 예. 저는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봐주셔서. 네, 이상입니다. 저는 유독 구름이 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정도만 사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토끼 구름으로 돼 있는 걸 저도 지금 얘기 통해서 토끼니까 빨리 아 그렇구나. 토끼는 뭐든 빠르니까요. 그리고 병화역의 박승현 배우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약간 굴욕적인 대사가 있어요. 얼굴도 못생긴 게 뭘 믿고 연기를 그렇게 못하냐 그런 얘기를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대사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왜 저런 대사를 넣었을까 저는 공감하지 않는데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호진과 문영의 어떤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어떤 첫 인물이기도 한데 약간 나중에 호진이 묻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남편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끄집은 건 일종의 복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떠실까요? 마지막에 김서울 배우님, 유라 배우님이신 거죠? 그분과 이제 티켓타카도 좀 있고 한데 좀 역할에 대해서 좀 감독님과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좀 연기를 펼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과 나눴던 이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이 극단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배우인데 묵묵히 극단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며 자기 밑에 있는 후배들은 함께 챙겨주고 선배들과의 자리 혹은 관계에서도 어떤 적정선을 유지해가면서 극단의 어떤 젊은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묵묵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저도 극단 활동을 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나누면서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호진 선배님이 얼굴도 못생긴 게 연기라는 이제 그 술자리에서 그런 대사가 나왔다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호진 선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라는 대사가 사실 그 유라 배우랑 같이 그 극중극 같이 공연 연습을 하는 장면을 같이 연습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극중극의 남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를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그때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호진과 어떤 그 극중 인물이 얼마나만큼의 동일한 선상이 있는지는 100% 알진 못하지만 남편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결론에 저도 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이제 그 연극 공연을 했었던 다음 역의 문다은 배우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각자의 두 사람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게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다른 것 같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짜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배우님께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사실 이 말에 가장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좀 이 부분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저도 영화를 오랜만에 보니까 왜 저렇게 얘기했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꼭 사랑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열심이나 그 같은 그 노력이나 사랑이나 감정이나 뭔가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나한테는 사랑이 딱 이만큼인 사람이어서 나한테는 최선인 게 쟤한테는 한참 모자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게 밖에서 보면
모자라 보일 수도 있겠다, 나의 노력이. 근데 나의 최선은 이것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나한테 무엇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되게 머릿속으로 많이 나누고 있었던 때였어서 그 장면을 보는, 그러니까 거의 그 배우님들이 그쪽으로 연기하는 걸 제가 보고 있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은 저들에게 얼마만큼을 저들의 삶을 차지하는가 이런 생각이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관객으로서 보고 나서 감독님께 드렸던 말씀을 그냥 보고 나니까 제가 병아가 했던 그 극장의 남편 같은 사람을 제가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자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절대 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진초록 배우님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초록역의 진초록 배우님. 다 약간 그 호진의 눈치를 보는 반면에 초록만 약간 셀캐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돌하게 이 장면에 퀘스천이 없다, 뭐 이렇게 명확한 감정 같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만 옆에 동료가 말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더 보여지지 않았던 얘기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거나 그때의 감정? 뭐 그런 것들. 제가 느낄 땐 제지당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않았던 걸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실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게 제지를 당하면서 참는 상황인데 사실은 너무 좀 재수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영어를 굳이 써가면서 좀 퀘스천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전 질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영어를 쓰면서 말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재수없더라고요. 근데 꼭 있거든요. 어딜 가나 그렇게 좀 다 아는 척하면서 약간 좀 극단 내에서도, 근데 제가 생각하는 초록이라는 인물은 그 극단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기하고 잘하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 유라가 앞에서 계속 혼나고 막 못생겼는데 뭐 좀 하고, 근데 유난히 이 초록이는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연기하면서 좀 연출이 좀 답답할 때 그만하시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장면에서는 감독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세게 얘기를 하니까 전 나름 시원했습니다. 왜냐면 좀 답답했거든요. 왜 자꾸 사랑에 대해서 묻지? 지금 연극 빨리 잡아서 장면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좀 답답함이 실제로 좀 있었고, 그래서 좀 그 현장감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대사들인 것 같고, 좀 재수없음을 조금 더 가미해서 영어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왜 이 영화가 극중에 더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배우의 연기 연습들을 보는 또 맛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극중에 초록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질문이 없어, 아니 나한테 이 장면이 너무 명쾌한 장면이야라고 해서 정말 되게 명쾌한 연기를, 호쾌한 연기를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그 장면, 제가 그 장면 볼 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때 시간이 되게 없어가지고 원래 그날 이제 찍으면서 우리 다음날 한번 다시 찍어보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했는데 결국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화에 들어간 장면은 우리가 되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게 찍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근사하게 잘 나온 것 같고, 되게 좀 두 배우, 그러니까 각각 그 커플의 연기를 보는 좀 다른 맛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더 더블로 되어 있는 연극들은 두 개 다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모르잖아요. 여기서 좀 맛배기로 좀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처음에 그 얘기잖아요. 힌트가 자기 이름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캐릭터. 최국 배우님은 실제로도 이제 무대에서 엄청 맹활약하고 있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맹활약하고 계시는 배우님이시고,
지금도 이제 공연을 이제 막 끝내시고 이렇게 지금 오신 거죠. 저 사실 모시기 너무 어려운 배우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객과에 대한 처음으로 오늘 오신 거거든요. 공연 홍보해 주세요. 저희 공연 홍보해 주세요. 네. 홍보 좀 해주세요. 홍보. 네. 혹시 이제 내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아트원 시어터에서 빵야라는 공연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서 네 빵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월에도 공연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계약서 써야 되니까요. 근데 할지 말지 어쨌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목이 아직 픽스가 안 돼서 셜록 홈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네, 이제 올라오면 홍보할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창에 진초록 배우 네,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사가 훈훈한 어떤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초록 배우님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결기에 비해서 옆에서 이 장면이 중요하니까라고 얘기하자마자 고개를 엄청나게 흔드는 그 장면이 있었었는데 뭐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사랑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도 좋지만 그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장면의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힘차게 흔들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호준 배우님 오래 기다리셨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5시부터 7시까지의 주의는 그 주의에 대한 얘기가 한 축이 원래 그걸 통해서 이제 작품이 시작됐고 안민영 배우님과 문호준 배우님께서 이제 함께했던 장 감독님과 함께했던 프로젝트의 어떤 일환이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그 전에는 똑같은 어떤 이런 연극 공연에 대한 어떤 얘기로 다뤘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서 좀 감독님과 얘기를 나눠서 주의로 좀 편입이 되면서 장편화됐는지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뭐 배우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호준 배우님이 이 워크샵 영화가 될지 모르셨대요. 그래서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 이렇게. 저한테는 PD한테 질문할 걸. 실제로 그 문호준 배우님하고 여기 양문숙 교수 역할을 하신 안민영 배우님이 영화의 프로듀서이시기도 하세요. 그 이유가 영화의 반쪽을 기획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하나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한 영화가 이렇게 길게 관객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참 신기비로운데요. 원래 이제 뭐 같이 배우로서 살고 있는 가족이기도 하고 2020년도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장원재 감독이랑 김진웅 배우랑 윤희용 PD는 또 다른 영화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연극 공연이든지 모든 게 다 스케줄이 날라가서 한 석 달째 막걸리만 먹고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감독의 추천으로 영진이의 이런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배우 10명을 모아서 단편 영화를 한 2개 찍는 시스템을 한번 작성해서 내어보자. 그렇게 돼서 제가 배우 10명을 주변 인물들이 모였어요. 그게 거의 우리 극단 식구들이고요. 극단 모인 사람들 중에는 학교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10명이서 모여서 단편 영화 2편을 만드는 제작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현철 감독님이라는 분을 모셔왔고 그리고 안민영 배우가 아는 장근재 감독님을 모셔와서 2편의 단편을 찍는 그냥 제작 워크숍 정도로 주로 연극 배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극 무대는 코로나 때문에 설 수가 없어가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영화라는 메커니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되게 재밌겠다. 뭐 이런 개념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해서 단편 영화 2개를 찍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장근재 감독님은 우리 모르게 또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2년 뒤에 뭐 부산 영화제를 가고 이렇게 개봉을 하고 관객을 만날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요. 그때 촬영할 때 실습할 때 문호준 선배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냥 사수관 그 어떤 그 뭐 수업하는 공간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0명의 배우가 2명의 감독과 단편 영화 제작 실습이라는 워크숍의 타이틀을 지원을 해서 영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적어내주지만 그래서 뭐 화려하게 찍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면 된다 같이 함께 10명의 배우들도 스태프 다 참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면 수업에 뭐 이런 시스템을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3일 동안 어디 공간을 빌려서 영화를 찍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현식 감독한테도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던 영화 같아요. 어떻게 질문에 답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D의 어떤 역할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좀 호진 역할이 약간 좀 찌질하게 느껴요. 네, 그 예컨대 그 앞에 연극을 하게 하고 호진이 뭔가 골똘히 생각에 젖었을 때 양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남자 여자가 이제 마치 그 호진을 압박되어 있는 그 연극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의 표정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거는 자기에게가 맞다라는 걸 확신을 이제 하게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가장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상적이었고, 마지막에 사실 왜 행복의 그러니까 호진과 주희가 만났던 거로 이제 뭔가 연극이 펼쳐졌을까? 뭐 예를 들면 주희가 연극을 처음에 뭔가 입문했을 때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로맨틱해지는 어떤 부분도 좀 있지만은 그때 바라봤던 호진의 그 표정도 되게 잔상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때 좀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 연극이 펼쳐졌던 건 마무리가 호진과 나쁘지 않았다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연출을 해본 적은 없는데 연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찌질하지만은 않는데, 저 호진 이런 같은 역할로 되어 있지만 저랑은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아주 따뜻하고 가정적이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연극배우인데, 보통 이제 연출하는 집에서 밖에 술만 먹고 집안일 잘 안 해요. 좀 찌질하게 보이기도 하고, 연극을 통해서 할 때만 자기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성격들이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뭐 우리 주령 씨도 남편분이 연극 연출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어떤 감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촬영할 때 제가 느꼈던 호진 역할의 인물보다 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영화를 찍고 있는 호진의 인물의 생각에 그냥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태가 안 좋았던 게 지금처럼 머리를 자르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안 된다. 머리 수염 안 된다. 그 상태가 머리도 좀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이 그 장면에. 그 수염도 그렇고 계속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하는데 안 된다. 예술가처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게 보이는, 되게 피곤해하는 상태였어요. 네. 네.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는데 문영역의 노은정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과연 호진과 불륜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가 탑으로 떠오릅니다. 잘해라. 저는 사실 병아와 이제 그 유라가 얘기 나누는 그 불륜에 대한 의심을 굳이 안 들어갔더라도 사실 둘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알바에 잘렸던 그 친구의 얘기를 더 동감하는 어떤 타입이기는 한데, 뭔가 어떤 정과 어떤 좀 이렇게 동료로서의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좀 약간 경박하게 좀 여쭤봤지만, 좀 호진과의 어떤 그런 일종의 무드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걸 여쭤보시면. 저도 극단 생활을 20년 넘게 해보면서 다양한 인물 군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문영 역할을 처음 만났을 때 불륜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불륜이었으면은 그렇게 같이 그 심정을 나누면서 그 주희한테 전화해봤냐 이러면서 그 이후에도 그 아이를 챙기거나 이런 것까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나누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그 하는 거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나눈 시간만큼 그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꼭 굳이 이성적인 남녀 관계만이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이성적인 관계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길게 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고 미리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걸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 호진과 국밥집에서 이제 밥 먹는 그 장면의 어떤 느낌들은 모르겠어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불륜의 느낌보다는 정말 동료애가 더 진하게 좀 녹아져 있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로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딱 한 컷이 되게 좀 좋지 않았나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옥수건 배우님, 은정역의 옥수건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안민영 배우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얘기 혹은 이제 장면의 어떤 울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은정 그 역할에 특히 더 저도 많이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와의 대화도 그렇고 이제 그 주위와의 어떤 얘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인상적이었는데 좀 그때의 질문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좀 어떠냐,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사는 게 가능한 일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거는 실제로 그런 배우님께서 좀 그런 궁금함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거를 대본으로 녹여냈던 건지 좀 그때의 어떤 그 상황과 그런 어떤 느낌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대본이 정확하게 다 있었고요. 저는 어떤 역할을 맡을 때 뭔가 제가 편안한 방법을 좀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조사 하나라도 어떤 어미 하나라도 제가 편한 식으로 조금이라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하게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다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감정도 정말 중요했었겠고 어떤 대사 한마디 한 절이 다 중요하게 다가왔어서 모든 걸 다 지키면서 그 감정을 알아가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좋습니다. 한 질문씩 다 소화를 했는데요. 벌써 한 20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요. 뭐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가급적 감독님은 제외하고 배우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없을 시간입니다. 오늘 라스트 질문이기 때문에 벌써 들어주셨는데 그럼 마이크는 그만 드릴게요. 저 이거를 쭉 쓰고 이걸로. 저는 거기 감독님 영화를 거기 최초의 기억을 먼저 보고 영화를 들어가지고 또 워크숍에 대한 얘기라서 비슷해가지고 계속 영화를 이렇게 만드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영화가 되게 인상 깊게 재밌어가지고 감독님 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흑백으로 촬영돼가지고 촬영 당시 입었던 의상의 색상이나 그런 게 정말 관객분 알 수 없는데 혹시 입었던 의상도 각자 기억하시는지 거기 의상 뭐 따로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본인 의상을 준비해서 갖고 왔다든가 신경 쓰신 게 있으신지 의상에 대해서 김주영 배우님하고는 우리가 좀 의상을 좀 고르는 시간이 좀 있었죠. 뭐 스카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헤어스타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얘기를 좀 주영 배우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극단에 있는 배우님들은 이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무채색. 무채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무채색 계열로 좀 톤을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흑백의 이유는 뭐 되게 사실 거창한 뭐 이렇게 뭐 미학적인 개념보다는 사실 실용적인 선택이에요.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덕션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배색을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운 프로덕션이어서 그것들을 좀 통일감 있게 하려면은 좀 흑백의 정이 좋겠다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52년도, 62년도 영화에 대한 좀 오마주 성격의
그 원전이 또 흑백 필름으로 된 영화여서 이 영화도 물론 뭐 2022년도에 촬영된 2022년부터 21년도까지 촬영된 영화긴 하지만 좀 그런 흑백톤의 약간 좀 클래식한 질감의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흑백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상은 저는 사실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저한테 컬러로 보여요. 이게 어떤 느낌,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진짜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지만 그 인물들마다 어떤 좀 컬러가 상상이 된다고나 할까요? 물론 제가 또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좀 기억의 좀 추억의 프로덕션입니다. 좋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가져가겠습니다. 모든 영역에 경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봤습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마지막에 그 행복이 끝나고 나서 행복이 진행할 때 호진의 얼굴이 이제 클로징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호진이 밖으로 이제 아예 나간 순간부터 이제 호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이제 그 찍고 이제 마지막 씬을 촬영한 게 있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펼쳐진 어떠한 저기 하늘과 산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와이프의 동생이 이제 저를 찾으러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촬영을 했는데 그게 결론을 지키진 않았는데 아마 그냥 저기 1년 동안 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때 저도 상태도 이제 저도 다른 공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태였기도 했고요. 아마 내가 잘 살고 잘 보냈나? 그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듣고자 하는 걸 갖다가 주위에게 그 연극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과 뭐 주위를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 모습인데 엔딩에는 감독님 마지막 얘기 해주세요. 이게 뭐 호진 물론 뭐 제가 이제 배우님들하고는 촬영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에서 제가 중요한 건 이제 배우가 이제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제가 오히려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땠냐, 지금 감정이 어땠냐. 그러면 어떤 배우님들은 아니 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이제 오히려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감독이 봤을 때 좋으면 오케이인 거고 별로이면 다시 가면 되는데 왜 물어보냐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겉으로 봐서 잘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배고픈 어떤 인물이다. 배고픈 표정을 지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하겠죠. 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배우가 나름대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좀 물어봐요. 좀 어떠셨냐. 그러면 배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거를 좀 기준을 좀 삼는 편이거든요. 그걸 기준 삼아서 또 다음 시즌 넘어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진이 갖고 있는 감정은 물론 있겠죠.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떠났고 그리고 시간은 좀 흘렀고 옛날에 내가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그와 사랑에 빠졌던 연극을 지금 그 극단의 젊은 배우가 재현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게 막 언어로 가지기 되게 어려운데 뭐 슬픔, 기쁨, 괴로움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 저는 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기 문 배우님하고 다른 장면을 찍었는데 이제 그 장면을 찍고 되게 어렵게 찍었어요. 사실 이제 영화에 삭제되었는데 되게 어렵게 찍었고 되게 복잡한 감정을 연기했고 뭐 되게 해가 막 떨어지는 장면에 우리가 막 해가 질 때까지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못 썼어요. 그 이유도 뭐 딱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냥 어쩌면 너무 명확해서이거나
그 감정을 너무 명확해서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모호할 필요 없는데 모호해서이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호진이 어디 갔지? 관객분들도 만약에 찾는다면 그냥 거기서 영화를 끝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관객분들도 호진이 어디 갔지?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있는데 접시 하나씩 들고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호진이 어디 갔을까? 혹은 그 자리에 없는 이유는 뭘까?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호진이 그 자리에 있기 어렵겠다는 감정을 또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만 느끼고 열어놔도 영화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야기는 결국에 주희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주희의 존재감을 또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희 때문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주희라는 사람이 좀 그런 역할이었구나 우리한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런 장면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장면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 네, 편하게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거의 한 번만 전달해 주시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명대사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은 돼요. 저는 오늘 영화 관람을 못해가지고 50% 확률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김주령 배우님의 대사 중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화 같은 것이 있다라는 대사가 맞나요? 그 대사가 기억이 남거든요. 드라마가 존재하는 예. 기억 남는 명대사. 본인의 대사이든 동료분의 대사이든 명대사가 있으시다면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대사를 8군데 얘기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부끄럽군요. 대본 쓰는 입장에서 명대사를 억지로 하나씩. 명대사하고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이제 한 분씩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되신 걸 아까 지원이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지금 근데 한 번 다 질문이 들어가죠. 네. 영화 보시고 좋았던 장면이나 이 이야기의 대사에 다왜 마이크를 돌리시고 계시나요? 생각나는 사람도 먼저 하면 네, 생각나는. 네. 아무래도 주강 배우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수분대사. 그 그림신도 인터뷰에서 좋다고 얘기하셨던 장면이나 대사가 좀 와닿는 게 있으시다면? 네, 말씀하세요. 저는 특별히 어떤 장면을 언급한다기보다 질문과는 좀 벗어난 답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저희 영화에 이렇게 함께 출연을 해주신 배우분들과 이렇게 모여서 관객분들과 얘기 나누는 게 처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듣는 것도 오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 참 나는 복을 많이 받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이 영화가 그냥 5시부터 7시까지 주희 이야기만 있는 걸로 알고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호진의 이야기, 극단의 이야기가 들어올 거다라는 감독님의 말씀만 듣고 정작 저는 이제 결과물을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결국 뭐 주희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심에 이제 호진과 주희의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직접 만나진 않지만 서로 각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겠구나라는 생각을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우리 영화가 갖는 되게 특별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출연해 주신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있다 보니 정말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잘 살아있고 또 저는 사실 5시부터 7시까지 뭐 주희, 호진, 누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주희가 다 가져갔구나. 그런 면에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명대사 뭐 많죠. 예. 그거는 관객분들께서 각자 하나씩만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되게 감사할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배우 입장에서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주희가 인생의 어떤 한 지점? 네, 저 개인적으로 김주령 개인적으로 인생의 한 지점 또는 함께 가고 있다. 저의 인생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영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 주신 것처럼 혹시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를 붙이고 싶으시면 붙이시되 어떤 뭐 인사의 말로 일단 끝내고 질문을 좀 더 이제 받는 거 혹시 있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할 터이니 지우 배우님 저는 명대사는 저 독백 중에 자유를 얻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대사가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들숨날숨 보름달 초승달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저도 가르치는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책상 위에 진짜 그 대사가 그대로 있는 책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에 뭐 보름달, 뭐 날숨에 초승달 비슷한 그 책 제목이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던 그런 순간들도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영화인데 같이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서 저는 오늘 되게 좋았어요. 제가 방금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대사는 아니고 장면인데 저희 대본을 다 받고 반쪽은 촬영 내내 있었고 해서 주희가 결말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주희 동생이 등장할 때 주희가 죽었구나 이게 좀 다 알고 보는데도 그게 딱 느껴져서 좀 슬프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감상이긴 한데 그 장면이 좋았습니다. 저도 명대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뭘 해도 명대사인 것 같고요. 그냥 호진이가 마지막에 그 연출이 마지막에 유라야 미안해 널 잃을까봐 그랬어 고마워 라는 말을 이제 계속 갈구다가 처음 하는 그 순간이 그냥 역시 사람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자기 나름의 이제 좀 어떤 슬픔이라든지 그 역사가 있을 때 말이 이렇게 계속 말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는 말, 하고 있는 말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명쾌했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잘해 라는 말이.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딱 처음 생각나는 거는 저도 호진 선배님의 대사인데 이제 유라한테 극장 연습할 때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잘 안 들려. 다시. 사실 저희가 촬영할 때 극장에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게 생각나고 두 번째는 주령 선배님 이제 그 어머니 극중에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그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털어 놓으실 때가 우리 저희 왠지 그냥 저희 엄마가 생각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도 저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걸 처음으로 약간 바라볼 수 있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장면이었는데 저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눈물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2번, 3번 보다 보니까 그 장면이 되게 슬프다고 느껴졌어요. 극중 주의가 계속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라는 대사가 너무 좋아서 그 질문을 듣고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사 얘기하셨는데 장근재 감독님의 영화적 그 언어가 되게 저는 따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사들이, 문장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중국집 친구가 이제 방황을 하고 스튜디오 2를 찾고 있을 때 주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장근재 감독님의 그 영화적 언어는 되게 문장이 따뜻하고 배려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일품도 원래 그렇지만 이 영화처럼 저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말이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그리고 내년 2024년도 힘차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대사 중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만둬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놓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늘 그 자리에서 나의 삶에 진심을 담아 살면 그걸 그만두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걸 하면서도. 그리고 또 얼굴도 못생긴 게 연기도 못하냐? 이런 대사를 할 때 저도 가장 그 대사가 이해되지 않는 대사이기도 했거든요. 저도. 왜냐면 저는 그런 말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그 생김과 그 표현은 각자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또 저에게 기억에 남는 거는 자유를 이겨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대사인데요. 굉장히 그 단어, 그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울림이 저한테 되게 깊숙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그것이 뭐 어딘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자유함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저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를 했었어요. 좀 잘생겨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험난한 팬데믹을 거치고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또 주위에서 보면 저 너무 좋은 느낌들이 처음 봤을 때 그거였어요. 정말 뭔가 좀 마음을 좀 토닥여주는, 아픔을 갖고 있는 상황에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느낌들이었고, 그래서 오늘 정말 이날 와주신 여러분, 우리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대사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제가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민영언니 말씀하시죠. 근데 듣다 보니까 되게 호진에 대해서 너무 찌질하다, 호진의 거의 그 잘못으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 속에서 보여지듯이 주인은 일단 교수 연구실에서 보여지는 게 다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뭐 다각적으로 좀 관객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순간 제가 피했을 것 같아요. 주의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호지인한테만 뭐라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5시부터 7시까지의 주위에 푸지컬 대본을 지금 보고 계시는 예. 네. 아니 뭐 이렇게 연말 연시 아까 그 안 선배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오늘 뭐 중요한 약속, 행사 이런 거 되게 많고 오늘 같은 날 또 다른 또 여러 이벤트 많은데 이렇게 부여기까지 노원 더수 마트시 영화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화 빌미로 배우님들하고 또 얼굴 봐서 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참 귀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독립 예술 영화 이제 저도 이 영화 벌써 이제 작업을 하면서 관객들 만나는 게 참 요즘 되게 어려운 시작이 됐어요. 극장에 요즘 좀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영화들이 참 한 편 한 편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게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이 김준호 배우님하고 2020년도 한 가을부터 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제 작년에 완성하고 개봉까지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한 횟수로 벌써 한 3년 4년 된 거예요. 근데 또 극장에서 이렇게 한 달 남짓 상영을 했습니다. 관객분들 귀하게 뵀는데 참 또 이 작업을 이렇게 또 저도 작업을 또 계속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연출가님, 좋아하는 작가님,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그 작업을 좀 계속 제가 지지하는 의미에서 돈 주고 사서 보고 돈 주고 사서 읽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힘을 주시니까 또 힘을 내서 또 다음 작품 또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다른 배우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연말 연시 건강히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